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언니, 북튜버, 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예, 돈만 생기면 누구는 뭐 먹을 걸 사 먹고, 누구는 옷을 사 입고, 뭐 누구는 뭘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돈만 생기면 무조건 책을 샀거든요. 예,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 냄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약간 활자 중독이라고 할 만큼 뭐 어릴 때 신문이 오면 신문에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읽고, 예, 하여튼 책을 활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책을 정말 좋아해서 많이 읽다 보니까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요. 또 저 또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이 너무너무 좋으면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권하고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선물도 책 선물을 제일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다면 저는 책과 관련된 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또 하나의 결점이 또 완벽주의자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대치를 최대한으로 높여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찍었다가 영 어색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 업로드를 안 하는,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지내다가는 그 조지 버나드 쇼가 말한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걸 제 묘비명에 쓰지 않을까, 유튜버 시작도 못 해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한번 정말 이번에 용기 내서 무조건 올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편집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예, 그냥 부족한 그대로 뭐 편집 없이도 올릴지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보이세요? 이 책인데요.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은이가 게리 비숍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자기계발서의, 예, 자기계발 코치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군말 빼고 핵심만 이야기하는 저자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철학자 하이데거와 그리고 가다머 그리고 후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을 이용해서 삶 속의 게으름, 편견, 정신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일깨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한 말이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은 늘 완벽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좋거든요. 예, 정말 이 말 진리 아닌가요? 그쵸?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거를 꿈꾸지만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과정을 그걸 또 극복하고 일어섬으로 인해서 또 하나 배우고 또 하나 배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라고 쓴 앞에다가 이제 표지를 넘기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의기소침해진 분들, 지친 분들, 남편이 없는 엄마들, 직업이 없는 아빠들, 꿈을 꾸는 이들, 뭔가가 되고 싶은 이들, 제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챕터가 이렇게 총 9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챕터 1은, 일단, 긍정의 역사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책은 좀 다른 길을 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는데요. 지금 당장 여기 이 순간, 예, 바로 시작하라는 말이겠죠. 지금 저처럼요. 이렇게 책장이 엉망인데, 예, 정리를 깔끔하게 못했는데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챕터 2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단원의 문장 했는데요. 시작의 기술인데, 나는 의지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 제목 중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또, 이런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을 때 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지 같은 상태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원 강사 생활도 되게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책을 워낙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이제 속독을 익히게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줄을 읽으면 저는 이제 사선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세 줄을 읽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한 번에 딱 시선을 주면 세 줄을 읽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봐도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뭐 웬만한 책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이런 책들을 보고서는 뭐 이렇게 뻔한 거 누구나 다 아는 걸 이걸 왜 책으로 썼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분야에서 되게 영향력을 끼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나 이제 내용이 쉽고 당연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책으로 내지? 뭐 이런 생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교만한 마음이었달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느꼈을 때,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했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유튜브도 다른 사람들은 좀 서투르지만 이렇게 뭔가를 시작해서 이렇게 다 뭔가를 하는데 저는 계속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멋지게 시작할 걸 꿈꾸면서 오히려 쉽게 시작을 못하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뭔가를 바로 시작해서 쌓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서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지금 이 상태가 이런 거지 같은 상태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또 이것을 참기가 더 이상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작의 기술은 나는 이기게 돼 있어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의 위대함을 끌어내라. 그리고 인생이라는 진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만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인 당신에게, 그리고 스스로가 그어온 한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시작의 기술 3은요.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소제목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많은데요. 뭐냐면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전 이 말이 정말 좋았어요. 삶이 늘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이 말은 뭔가 자기 상황에 빠져 있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조라는 말이 있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말이 또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성공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은 인생으로부터 숨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작의 기술 5.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한다 해서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다음 발, 또 다른 발. 다음 발. 예. 전 이 대목에서요. 정말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한번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올려야겠다라고 정말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이 제 부족한 점을 보고 도움 말씀도 많이 주시고 또 격려의 글도 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정말 시작하는 첫 발을 뗀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의 기술 6.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거는 중간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말이 되겠죠.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라는 말이네요.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지 않는다.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일어나 똑바로 앉아라. 허리를 곧게 펴라.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네요. 예. 저는 이 말도 정말 좋아요. 예.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요. 예.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당연하죠. 그쵸? 해봐야 알죠. 예. 그리고 시작의 기술 7.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좋은 말이 인생에 산재하는 분노는 기대의 산물. 기대를 했기 때문에 분노도 생긴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 기대들을 놓아줘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현재를 살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유튜브가 잘 될 수도 있고 아예 폭망할 수도 있어. 그럼 어때? 예, 그냥 난 지금 현재를 사니까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올려봤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챕터 9은요. 9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것쯤은 이젠 인정할 수 있겠지 해서 성공한 사람은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말라.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유일한 후회.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자, 여기서 좋은 말들 몇 개 같이 좀 나눠보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쉬워지려면 하면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엘버트 앨리스가 한 말인데요. 인간의 감정은 대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고 나면 인간은 당초 그 감정을 만들어냈던 생각을 다시 통제해서 아니면 받아들였던 문장이나 자기 대화를 바꿔서 감정을 눈에 띄게 통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감정은 뇌에서 생각에서 나온다는 말을 정말 인상 깊게 제가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럴 때 내 기분이 안 좋다는 건 내가 생각을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의 회로를 바로 부정적인 스위치를 끄고 긍정적인 스위치를 켜는 거죠. 예. 이러면 내가 기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항상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내가 항상 다 망쳐놓았지.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말을 나한테 일어난 최악의 일이야. 이렇게 자기가 너무나 과잉 반응, 이성을 잃어서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대학 때 전공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학자의 이런 말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책이 굉장히 어려울수록 철학책 같은 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좀 곱씹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책들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무 정말 즐거워요. 예.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골똘히 생각해가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것들이 정말 재밌다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이 참 좋아요. 자주 하는 생각은 삶을 바꾼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 이런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 이 순간 아까 제가 이 말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원 형태의 자기 대화란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이 순간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를 환영한다. 나는 뭐를 받아들인다. 나는 뭐뭐라고 단언한다. 라고 말하라. 할 거야, 될 거야 이런 식의 서사보다는 이게 더 강력한 명령의 언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이 사람이 7가지 자기 단언의 문장들을 말을 할 거래요. 그래서 이 단언의 문장들을 보면 단언이라는 건 이제 단호하게 말하는 짧은 문장이죠. 그래서 용기와 희망, 생기와 힘, 무기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첫 번째가 나는 의지가 있어. 난 이걸 하고야 말 거야 라는 말이죠. 예. 이제 그만 오늘 탓하라. 이제 그만 남을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둬라. 당신의 삶은 당신이 참고 싶은 만큼이다 라는 말이 있네요. 저 이 말이 참 좋아요. 한번 보세요. 다니는 직장이 싫은가? 사귀는 사람과 잘 안 맞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 좋다. 새 직장을 구해라. 그 사람과 헤어져라. 식단을 바꾸든가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도움을 받아라. 간단해 보이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계약의 무산처럼 내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 보이는 일조차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는 스스로에게 광범위한 결정권이 주어져 있다. 전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참고 견디겠다면 좋든 싫든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이다. 그렇지만은 없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할 여유가 없다. 가방을 가볍게 꾸려야 할 여행길에 그런 말은 군짐이 될 뿐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의 환경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면 또 그만둬야 할 것이 있다. 네. 아까 말한 운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이나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하라. 뭐 이런 말들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제일 좋은 말은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서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란 말이다.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의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자질,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당신 인생에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이다. 대담한 의지,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비가 되어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준비가 된 그런 의지, 변화할 의지, 놓아줄 의지, 받아들일 의지, 의욕이 넘치는 진짜 마법 같은 의지. 네, 이런 말이네요. 여러분이 멈춰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든 안 맡든 쇼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있네요.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스포츠센터에 갈 의지가 있는가? 나는 계속 미루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을 직면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연봉을 올려달라고 할 의지가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아니면 이 형편없는 회사를 그만둘 의지가 있는가? 예, 재밌죠? 예.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없어 보이는 그 의지를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잠재적 의지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가능성을 품은 열린 마음 상태를 만드는 일에 당신은 아주 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젊음의 활력과 동심의 호기심 덕분이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저런 상태의 의지를 만들어낼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출구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하고 차질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인생의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게 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책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이런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을 때. 네. 여러분, 이 책입니다. 시작의 기술. 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런 거지 같은 상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의지를 발휘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지 같은 상태가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러면 그 상태를 이 거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두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변화를 시작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좋아요. 보세요. 우리 사회는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예쁜 사람, 제일 옷 잘 입는 사람, 제일 웃긴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나 자신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사회나 가족이 기대하는 사항들을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네. 내가 얻으려고 애쓰는 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한다. 이것은 한 번 묻고 끝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가서 얻어내라. 오늘부터 당장 전략을 짜고 현실을 상대하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더 많이 쟁취하라. 좋죠. 오늘부터 당장 전략을 짜고 현실을 상대하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더 많이 쟁취하라. 근데 만약에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완전히 생각 낭비다. 아닌 척하는 것도 그만둬라. 당신한테는 그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행동을 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동안 스스로에게 허튼 소리를 해왔음을 인정하라. 그러고 나면 실제 당신의 삶을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을 테고 정말로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나는 20살 때의 몸매로 돌아가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조리 포기할 의지가 없다. 나는 연봉의 자릿수 하나를 늘리기 위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 또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이 보실래요? 누구나 마음속에서 일을 크게 키운다. 실제보다. 하루 30분 운동을 하는 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할까? 물론 땀이 좀 나고 지치게 하겠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시간도 빨리 갈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익숙해질 테고 점점 근력도 길러질 것이다. 회의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한들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길까? 아이디어가 무시되는 것? 그러면 어때서? 여러분이 직면한 과제가 이보다 더 큰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몇 년치 체납된 세금을 내야 하거나 잡동사니가 가득한 창고 정리를 해야 하거나 그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해야 하더라도 변화의 출발점은 똑같다. 의지 말이다. 그러고자 해야겠죠?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서 일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키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만약 당신도 이런 경우라면 과제를 여러 개의 의지 표명으로 작게 쪼개라. 일어난다, 침대에서 나온다, 이메일을 열어본다, 처럼 말이다. 네. 당신이 정말로 의지가 있는 일은 결코 미루지 않을 것이다. 맡기로 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지. 이게 바로 가능성과 잠재력의 무한한 셈을 복원시켜줄 원천이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시작될 것이다. 자, 시작의 기술 2.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여기 제가 줄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냐면요. 당신만의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힘을 못 쓰는 부분, 당신이 적거나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계속 목표를 향해 밀어붙인다. 심지어 그 목표가 실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말이다. 이처럼 당신의 두뇌는 늘 이기도록 만들어져 있다. 당신은 언제나 이기고 있다. 당신의 두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당신의 무의식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를 때도 있다. 일상에서 우리 일의 95%를 통제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한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여러 생각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눈에 띄지 않은 생각이 명령하는 길을 따라간다. 뇌가 끊임없이 여러분은 그 길로 몰아간다.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 당신이 갔을 수도 안 갔을 수도 있는 길을 말이다. 수업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은가?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은가? 혹시 수업이나 체중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신념이 행동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무심결에 당신은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내 몸매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가장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 계속 보면요. 목표를 잘게 나누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큰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길은 되게 힘든데 그 목표를 잘게 쪼갰을 때는 예, 거기까지 가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한 발을 내디뎌라,
당신 자신을 믿어라.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라. 자신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전을 허락하라. 당신의 위대함을 끌어내라. 내 말을 따라하라.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세 번째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네. 누구나 살면서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열패감을 느끼는 시기가 온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너무나 힘든 것도 사실이다. 당신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거나 자동차가 부서졌거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 원래 불운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지 않는가? 재밌죠? 직장에서 해고되고 배우자가 이혼 소송 내고 자동차가 부서지고 부정적 경험은 전염된다. 마치 독성 물질처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에 스며든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점을 강조할 테고 식사는 즐겁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불안한 기분이 들 것이다. 배우자가 원망스럽고 아이들과도 거리가 느껴질 것이다. 개가 짖거나 이웃이 시끄럽게 굴면 거슬릴 것이다. 길이 막히고 줄이 긴 것처럼 사소한 일조차도 당신 한없이 짜증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 삶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 같다. 작은 문제가 스며들어 큰 그림을 망쳐놓는 것과 같다. 책상에 쏟아버린 커피처럼 작은 문제는 금세 확산돼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갈색의 액체는 당신의 컴퓨터와 전화기, 영수증 더미가 있는 쪽으로 가차없이 뻗어나간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이 참사를 부정해보기라도 할 것처럼 냅킨을 들고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절망적으로 눌러보지만 그럴수록 책상 위는 더 엉망이 될 뿐이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한다.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작은 골칫거리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이제 그 영역 때문에 생긴 감정을 렌즈로 삼아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한다. 사는 게 너무 힘드네. 나는 이번 일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다들 너무 비열해.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지금 당신의 생각이 어떻든 이런 느낌은 현실 자체를 반영한 게 아니다. 그 느낌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문제의 한가운데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당신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나와 내 삶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삶을 즐기기는커녕 내가 상대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내가 겪는 문제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낙천적이고 근거 있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단어는 나는 할 수 있어이다.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모든 불운이 하나의 덩어리에서 출발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같은 양을 가져가야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 없이 자기 몫을 챙겨 떠날 것이다. 재밌죠?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24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히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잔인할 만큼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다면 나 자신의 문제는 나머지 세상의 문제에 비하면 그리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이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 재밌네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소말리아에 사는 어린이나 인도에 사는 불가촉 천민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기원전 470년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작은 문제일 것이다. 그때는 현대적 의약품이나 전기, 자동차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상적 진보의 산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 너무 재밌어요. 남의 삶은 늘 하이라이트만 보이고 내 삶은 늘 무대 뒤가 생각난다. 이게 SNS의 폐해죠. 그쵸?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에 찍은 다른 사람의 사진과 SNS의 사진과 내가 가장 비참한 기분이고 절망적 기분이 들고 우울할 때 SNS를 만지작거리다가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시간과 나의 비참한 지금 현재의 기분과 비교하면서 더 절망감을 느끼는 거. 예.
그리고 이런 말 너무 재밌어요. 촉촉이 감성에 젖은 자기 위안을 멈추고 당신의 현실, 실제 삶에 접속하라.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현실에 기초한 시각에서 상황을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삶 자체와 삶의 온갖 문제를 제대로 된 태도로 직시할 수 있다.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는 실제로 휘어잡고 있는 부정적 태도라는 망령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면 당신보다 더한 문제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도 분명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알겠다. 이 부분 앞으로 이 부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알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둘 다 알다시피 재앙이 닥치면 분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여전히 너무 생생하고 아프며 감정을 자극해 우리 안에 좋은 면들을 잠식할 수 있다. 그처럼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많이 물러서라. 그보다 더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계속 가라. 거기서 당신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 봐라.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필요하다.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삶 전체를 보라고 말한다. 삶이 철로처럼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상상하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끝도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다고. 물론 그 철도는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여있지 않다. 철도는 시골과 도시를 관통하고 터널과 다리를 지나고 바다를 넘고 높다란 산을 돌아 계곡으로 내달린다. 주변이 얼마나 장대하고 마법처럼 다양하게 펼쳐지는지 보라. 이제 철도의 왼쪽 저 아래를 내다보라. 그게 당신의 과거다. 당신의 출발지이자 당신이 삶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이미 지나온 땅이다. 그 길을 따라 훨씬 더 멀리까지 내려가라. 걸어가면서 당신의 삶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게 보일 것이다. 그동안 당신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보일 것이다. 시간을 갖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려보라. 사랑했던 사람과 골목길을 걷던 때가 기억날 수도 있다. 첫 아이를 팔에 안았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그 무엇인들 그때의 경험과 바꿀까? 아름다운 해변에서 천국 같은 며칠을 보냈던 가족 휴가를 떠올려보라. 처음으로 내 집 장만을 했던 때는 또 어떤가? 원하던 직장에 드디어 들어갔던 때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하나하나 멋진 경험의 기억을 음미해보라. 지금 당신이 어디쯤 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신에게는 뒤돌아볼 수 있는 멋진 경험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는 있다. 졸업, 승진, 수상, 파티, 연애. 어린 시절 누군가 당신을 토닥이며 재워주던 기억. 익숙한 기분을 느끼며 따뜻하고 기쁜 마음이 들게 하는 기억할 만한 맛과 풍경, 소리들. 마음을 열고 그때의 좋았던 기분을 실컷 느껴보라. 그러나 달콤하고 좋은 기억에만 한정짓지는 마라. 나쁜 기억도 떠올려보라. 당신이 힘들었던 때, 고생했던 때, 좌절했던 때도 기억해보라. 다툼과 이별, 과속딱지, 밀린 고지서. 밤늦게 몰래 나가다가 부모님에게 들켜서 외출금지를 당했던 때가 기억나는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 기억들도 모두 끄집어내라. 전기요금 내는 것을 깜빡해서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어야 했던 때는 또 어떤가? 아니면 수술을 받고 며칠간 입원을 했던 기억은?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 몇 주간 우울했던 기억은? 그 모든 기억을 끄집어내라. 참혹하고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부터 그냥 짜증나고 거슬리고 후회되는 기억까지 전부 다. 그리고 당신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극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중 많은 기억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아주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때도 당신은 똑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이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더 좋은 직장은 다시 못 찾을 거라고. 이렇게 창피한 일은 견디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잊었고 찾아냈고 견뎠다. 당신은 성장했고 다시 시작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떤 일은 그냥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양을 받고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지금은 믿어지는가? 좋아했던 그 여자 혹은 그 남자와 한 번 만나고 차였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기억나는가? 재밌죠?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도 지금 생각하면 아주 다르게 보일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은 그 일들을 이겨냈고 결국은 그 일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다녀왔으니 돌아서 다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른쪽은 당신의 미래다. 여기서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것이다.
당신 삶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경험과 사건들 말이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앞으로 가보게 될 새로운 장소, 언제나 해보고 싶었던 일들, 당신이 정말로 끌리는 사람과 첫 키스를 할 때 등줄기를 스치는 그 간질간질한 느낌도 경험할 테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갈 때 느끼는 유대감과 만족, 평화로움도 있다. 아마 자녀도 생길 것이다. 자녀가 자라고 우등상을 받고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학교에서